안녕하세요. 대한민국에서 건설 산업을 가장 쉽게 설명해준다고 자부하는 대열의 멘토 김기동입니다. 자, 오늘은 스마트 공장 전환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성장 기대감을 보유하고 있는 대장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구체적으로 스마트 공장 전환으로 인해서 어떠한 수혜를 볼 수 있는지,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.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 일단 스마트 공장으로 인해서 납기를 절반 감축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고요. 그 이후에 대차스틸 같은 경우에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을지까지 제가 이번 시간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제 영상 지켜봐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이 대창스틸 분석하기에 앞서서 이 대창스틸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한다면요. 이 대창스틸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대기업이죠. 바로 포스코한테 냉 그리고 열연 철강 제품을 지정 판매점으로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주력 산업인 철강 산업 그리고 이중 바닥재 산업과 알루미늄 사업 등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사업 부문으로 보시면 그냥 철강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포스코에서 받은 제품을 대장틀에서 중간 가공하고 포스코 고객에게 판매되는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또한 주요 고객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GM 그리고 쌍용 자동차와 기아자동차, 만도, 오스템 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일단 대창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마트 공장 전환으로 인해서 납기를 절반 감축을 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. 이 세부적인 내용은 현재 중국에서 값싼 철강제로 이렇게 무관세로 국내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철강업체들은 경쟁력을 많이 키워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스마트 공장 전환을 이렇게 했습니다. 이렇게 철강하고 업체 가운데 스마트 시스템 도입한 거는 국내에서 처음일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이렇게 대창스틸이 도입한 YMS 바로 야드 관리 시스템은 철강지의 이동, 가공 상태와 재고를 좀 시스템화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어떻게 되냐? 그러면 바로 포스코로부터 코일 형태의 철강이 입고가 되면요. 해당 코일을 적재하는 위치가 바로 YMS 바로 이 야드갈래 시스템에 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철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창고에서 코일을 꺼낼 때 위치인식 기능을 적용한 크레인이 자동으로 제품을 차량에서 이동시켜주는 이런 스마트한 이 공장으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전에는 코일 위치를 모두 수작업으로 기록을 했지만 이 철강업은 변화가 느리고 보수적인 업종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한 것은 저희가 굉장히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이 회사의 주력 공정인 아산에 스마트 시스템을 먼저 공정했고 현재 아산 공장은 대창스틸 전체 생산의 60%를 책임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장 전환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좀 높은 마진 남길 수 있는 것들을 잘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공장을 전환한 이후에 핵심 지표가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 자체 평가 결과를 따르면 제품 생산 시간은 9.3분에서 8.1분으로 납기일 같은 경우 15일에서 8일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. 그 다음 여기서 저희가 향후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을 어떤 걸 기대해 볼 수 있냐라고 한다면 바로 향후에 인천 그리고 다른 공장에서 이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기 때문에 다른 공장에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이에 따른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대창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중 바닥재를 팔고 있습니다. 이중 바닥재는 쉽게 말해가지고 전선을 많이 사용하는 이런 사무 공간 바닥을 띄워서 전선이 지날 공간을 만드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중 바닥재 사업 매출은 매우 작습니다. 2% 정도로 매우 작지만 이 대창스틸의 알짜 사업으로 국내 점유율 1위 업체로 성장하고 있고요. 해외 시장 수출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수출을 본격화하게 된다면 여기에 따라 저희가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또한 현재는 이런 철강 업체 자체가 좋지 않지만 저희가 앞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이 뭐냐라고 한다면 24년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경기 부양책 정책에 힘입어서 이 실적 반등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또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대창스틸 같은 경우 테마주로 많이 엮이는 모습이 있습니다. 하지만 테마주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 설명드리고자 한다면 이 대창스틸 같은 경우에는 철강을 유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철강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. 이 철강을 포스코로도 받는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이 선재나 자동차 부품 그리고 가전 제품 등을 생산하는 고객사를 유통하기 때문에 이 애플카 관련주로 좀 엮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억지가 아닐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. 또한 원전 관련주로도 좀 많이 엮입니다.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 액세스 플로어를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원전주로 좀 분류가 된 모습을 보여줬고요.
현재 재무제표는 매출액이 좀 미미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향후에 해외 원전 수출 계약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관련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DMZ 관련주로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, DMZ 같은 경우에는 파주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 DMZ 관련주로 관련돼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, 이렇게 테마를 엮이게 된다면 테마를 엮음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 성장 모멘텀들을 좀 봤으니 저희가 이 주가의 측면도 한번 봐야겠죠. 대찬3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국내 철강 업계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러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한다면, 이제까지는 121선에서 저항을 받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현재는 그 이격이 좀 줄어들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에서 현재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좀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렇게 121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저희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추로 좀 전환되는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. 만약 이 부분에서 21선을 이탈하고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전 저점인 2430원 이 부분에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, 그리고 이탈할지 여부를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전저점을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 추세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안전한 투자 방법 중에 하나 되지 않겠나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이번 영상은 이 대창스틸의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, 그리고 이 스마트 공장 전환 등을 좀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.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멘토들이 많으니까요. 부디 타 종목의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